달 탐사기가 달 표면을 돌아다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하얀 그림자를 발견합니다. 그 순간 달 탐사기는 폭발해버리고 통신이 끊어지죠. 그렇게 영화는 시작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진구는 지각 직전이었고 뉴스에서는 방금 전 달 탐사기 사고 소식을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진구는 혹시 외계인이 있는 건 아닐까 궁금해하지만 진구 뒤에는 외계인보다 더 무서운 존재 오진숙 씨가 서 있었죠. 진구는 곧바로 학교로 뛰어갑니다. 교실에서는 친구들이 뉴스에 나온 하얀 그림자가 외계인이냐 아니냐로 서로 싸우고 있었고 진구는 당당하게 달토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고 모두 비웃기 시작하죠. 진구는 달에는 토끼가 있다며 자를 들고 떡 만드는 흉내를 내는데 하필 그 순간 선생님이 다가오고 진구는 오늘도 복도에 서 있게 됩니다. 그렇게 도라에몽을 찾으며 하루가 시작되죠. 집에 돌아온 진구는 도라에몽에게 상황을 설명하지만 도라에몽은 달에 토끼가 왜 사냐며 대놓고 조롱합니다. 진구는 또 삐져버리고 말죠. 하지만 도라에몽은 오늘도 진구의 계략에 넘어가 같은 것을 믿게 하는 배지라는 도구를 꺼내줍니다. 이 배지를 달면 각자 다른 생각을 하던 사람들이 모두 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고 설명하죠. 예를 들어 지구가 둥글고 태양의 주위를 돈다는 건 지금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옛날 사람들은 지구가 돈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지구는 평평하고 우주의 중심이며 태양과 달, 별들까지 모두 지구 주위를 돈다고 믿었죠. 이런 생각을 바로 천동설이라고 불렀는데 도라에몽은 이 천동설이 진실이라고 말하고 진구에게 배지를 몸에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디로든 문으로 지구의 끝을 보러 가자고 하죠. 그곳은 도라에몽의 말대로 천동설의 세상이었고 배지를 떼자 다시 지동설의 세상으로 돌아옵니다. 이번엔 진구가 달의 뒷면에는 공기가 있어서 생물이 살 수 있다고 말하자 정말로 달 위를 뛸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달에는 토끼도 없고 춥고 어둡기만 했죠. 도라에몽은 빛나는 이끼로 달을 환하게 밝혀주고 본격적으로 토끼 왕국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쏘아 올리는 돔장치를 이용해 토끼 왕국을 감싸 운석이 떨어져도 안전하게 만들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존재 달토끼를 동물 차륵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진구가 완성한 건 토끼가 아니라 토끼 괴물이었고 결국 다시 만들어 문과 토끼를 합쳐 무빗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렇게 다시 방으로 돌아오자 진구의 엄마가 두 사람을 부릅니다. 보름을 맞아 달맞이 준비를 해야 한다며 경단과 갈대를 구해오라고 말하죠. 도라에몽은 재빨리 경단을 사오는 심부름을 고르고 진구는 하는 수 없이 뒷산에서 갈대를 자르러 갑니다. 그렇게 진구는 뒷산에서 갈대를 자르기 시작하는데 눈앞에는 모자를 쓴 남자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남자아이는 당황하고 사라져버리죠. 그렇게 진구와 가족들은 다같이 달 구경을 합니다. 다음날 아침 진구는 또 지각을 하는데 전학생이 왔습니다. 근데 전학생이 어제 봤던 남학생이었습니다. 어제 봤던 그 남자아이 이름은 루카였습니다. 퉁퉁이는 첫날부터 모자를 쓰고 온 전학생을 못마땅해 하며 발을 걸 준비를 하지만 루카가 모자를 건드리자 퉁퉁이와 비실이는 그대로 넘어지고 맙니다. 체육시간 달리기에서 루카는 압도적인 1등을 차지하고 갑자기 퉁퉁이의 예쁨을 받기 시작하죠. 학교가 끝난 뒤 루카는 놀림받고 있는 진구를 보게 됩니다. 진구는 달토끼가 진짜로 있다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루카는 영민이에게 달에 생물이 있을 것 같냐고 묻지만 영민이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일축합니다. 진구는 집에 오자마자 달토끼 왕국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우연히 루카가 보게 되죠. 그런데 이 녀석 대나무 헬리콥터도 없는데 날고 있었습니다. 루카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생명체와 함께 진구의 방으로 들어오고 어디로든 문을 엽니다. 그런데 문 너머에는 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달에는 공기가 없었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고 루카는 서둘러 문을 닫습니다. 그 순간 그 소리를 들은 진구의 엄마가 위로 올라오기 시작하고 루카는 재빨리 마법을 사용해 방을 정리한 뒤 순식간에 숨어버리죠. 그리고 일단은 다시 돌아갑니다. 그 시각 토끼 왕국에 도착한 진구와 도라에몽은 무빗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눈앞에서 아주 귀여운 무빗을 발견하죠. 무빗은 놀라 재빠르게 도망치고 진구와 도라에몽은 그 뒤를 쫓다 무빗의 동굴을 발견합니다. 도라에몽은 무빗에게 집을 만드는 방법과 불을 피우는 방법을 알려주고 떡 만들기 세트를 이용해 직접 떡도 만들어주죠. 그 시각 갑옷을 입은 한 사람이 어둠 속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고더트였죠. 고더트 대장은 디아블로 페아 앞에 무릎을 꿇고 임무를 다녀왔다고 보고합니다. 디아블로 페아는 아직도 에스퍼를 찾지 못한 거냐고 묻는데 고더트 대장은 가능성 있는 별은 모두 뒤져봤지만 찾지 못했다고 말하죠. 그러자 디아블로 페아는 이 별을 손에 넣기 위해서는 에테르의 힘이 필요하다며 반드시 에스퍼를 붙잡아 자기 앞에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고더트의 부하들은 에스펄이라는 존재가 진짜 있긴 한 거냐며 오래된 전설일 뿐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냐고 물어보지만 고더트 대장은 부하들의 말을 단호하게 무시하고 지금은 예언에 나온 때라며 즉시 출발하자고 명령하죠. 그 시각 진구는 달토끼 왕국으로 갈 수 있는 배지를 친구들에게 선물합니다. 비실이는 달에는 공기가 없어서 토끼가 살 수 없다고 말하는데 그 순간 루카가 나타나 자기도 같이 가도 되냐고 물어봅니다. 그렇게 배지를 단 친구들은 달토끼 왕국으로 출발하고 이미 엄청나게 업그레이드된 달토끼 왕국을 본 친구들은 처음 보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그리고 눈앞에는 진짜 토끼가 있었습니다. 진구와 친구들은 왕국 안으로 들어가 맛있는 음식을 먹기 시작하죠. 그렇게 음식을 다 먹고 왕국을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뒤로 걷던 진구는 누군가와 부딪힙니다. 근데 이 새끼 진구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슬이는 진구랑 닮았다며 팩폭을 날리고 퉁퉁이는 그 토끼에게 노빗이라는 별명을 붙여줍니다. 이슬이는 노빗에게 달토끼 왕국을 안내해 달라고 부탁하고 여밋의 노빗은 신이 난 듯 왕국을 소개하기 시작하죠. 비실이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며 달에 토끼가 살 리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퉁퉁이는 이미 진구 편이었죠. 한편 루카는 도라에몽에게 달에 어떻게 이런 화려한 왕국이 있는 거냐고 묻는데 도라에몽은 이건 배지의 힘이라며 누구나 한 번쯤 상상해본 그런 세상을 진짜로 만들어주는 도구라고 설명합니다. 루카는 이 배지만 있으면 뭐든지 진짜가 되냐고 묻지만 도라에몽은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며 여러 사람이 알고 있는 전설 같은 것만 가능하다며 단순한 상상이나 소원을 이뤄주는 배지는 아니라고 말하죠. 즉 배지를 떼면 달토끼 왕국은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달토끼 왕국의 정체 모를 토끼 괴물이 나타납니다. 무빗들은 혼비백산에 도망치고 토끼 괴물은 진구와 친구들 앞에 나타나 노빗을 붙잡아 어딘가로 달아나며 왕국을 마구 파괴하기 시작하죠. 진구는 끝까지 토끼 괴물을 따라가고 괴물은 이상한 불빛을 쫓고 있었습니다. 진구는 벽돌을 던지며 노빗을 내놓으라고 외치지만 오히려 참교육을 당하고 맙니다. 그 순간 또다시 파란 불빛이 나타나 토끼 괴물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결국 괴물은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그러나 진구는 절벽에서 추락하고 진구의 가슴에 달린 배지가 몸에서 떨어집니다. 도라에몽은 경찰견 코를 이용해 진구의 냄새를 맡으며 뒤를 쫓고 있었습니다. 그때 비실이가 진구의 대나무 헬리콥터를 발견하죠.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토끼 괴물에게 쫓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순발력 좋은 도라에몽 덕분에 위기를 넘기고 도라에몽은 잊어버리게 하는 꽃을 사용해 토끼 괴물을 온순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한편 그 시각 절벽 아래로 떨어진 진구는 서서히 정신을 차립니다. 하지만 곧 배지가 사라졌다는 걸 깨닫고 숨을 쉴 수 없다며 목을 움켜쥐고 괴로워하기 시작하죠. 의식이 흐려지려는 그때 다시 한번 파란 불빛이 나타납니다. 파란 불빛은 진구에게 천천히 숨을 쉬라며 차분하게 말을 건네죠. 그 시각 배지를 발견한 도라에몽은 진구가 죽은 줄 알고 눈물을 흘립니다. 절망한 도라에몽은 자기 역시 생을 마감하려 하지만 그 순간 절벽 아래에서 진구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진구가 무사하다는 걸 알게 된 도라에몽과 친구들은 놀라면서도 안도하고 일단 아래로 내려가 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멀쩡히 살아있는 진구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루카도 함께 있었죠. 루카는 설명하는 것보다 이게 더 빠를 것 같다며 갑자기 모자를 벗습니다. 그리고 밝혀지는 진실, 루카는 사실 토끼였습니다. 루카의 옷 속에서 거북이 모조도 모습을 드러내죠. 그리고 리루루도 있게 만들어버리는 너무 아름다운 토끼, 루카의 누나 루나도 인사를 올립니다. 도라에몽은 그들이 달 인간이냐고 묻지만 루카는 자신들은 태양계에서 멀리 떨어진 카고야 별에서 태어난 종족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카고야인은 아니라고 덧붙이죠. 루나는 아빠와 엄마가 우리를 만들었다고 말하고 모조는 그들이 카고야 별 역사상 가장 뛰어난 천재 생물학자이신 고다르 박사님 부부가 만들었다며 이들은 에스펄이라는 종족으로 우주에 단 11명밖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루나가 손을 뻗자 주변의 꽃들이 춤을 추듯 흔들리고 루카는 갑자기 하늘을 날기 시작합니다. 루카는 이 힘을 에테르라고 부르며 자기 몸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에너지라고 말하죠. 에테르는 식물을 건강하게 만들고 물체를 움직이게 할 수도 있으며 빛으로 온몸을 감싸면 우주복처럼 작용해 우주 공간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지구의 언어는 텔레파시로 읽어 통역하고 있다고 말하죠. 진구가 어른들은 어디 있냐고 묻자 루카는 에스펄은 어릴 때 육체 성장이 멈추기 때문에 어른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대답합니다. 진구는 루카의 나이를 물어보는데 루카의 나이는 무려 1010살이었고 모조는 2000살이라고 말합니다. 모조는 달토끼 왕국의 흙은 지구에서 가져온 거고 공기는 달의 얼음을 이용해서 만들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진구는 배지가 없어도 숨을 쉴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 크게 소리를 지르는데 그 정체는 루카의 동생 아루였습니다. 퉁퉁이는 다시 한번 소리 질러보라 말하고 아루는 노래를 부르는데 문제는 아루도 심각한 음치였다는 것. 그런데도 퉁퉁이는 그 노래 실력에 감탄하죠. 한편 비실이는 뉴스에 나왔던 흰 그림자가 계속 신경 쓰인다고 말하는데 루나는 아루가 멋대로 달 앞면으로 가는 바람에 탐사기에 들켜버린 거라고 말합니다. 아루는 별똥별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예언에 나왔기 때문이라며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루카는 아루가 노래를 부르는 능력 말고도 미래를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그 예언은 아루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떠오르는 것이었죠. 도라에몽은 왜 하필 진구가 다니는 학교에 왔냐고 묻는데 루카는 달의 뒷면까지 사람들이 조사하기 시작해서 이제는 우리 존재가 사람들에게 알려질 때가 왔다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어른들은 안 믿겠지만 진구라면 믿어줄 것 같았다고 하죠. 이슬이는 진구의 상상력 덕분에 이렇게 만날 수 있었던 거라며 오랜만에 진구 칭찬을 하고 도라에몽도 한때는 지동설을 믿는 사람이 드물었지만 지금은 누구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런 상상력이 세상을 바꾼다고 말하며 도라에몽도 오랜만에 친구 칭찬을 해줍니다. 이후 도라에몽은 스페이스 카트를 꺼내 세 팀으로 나눠 달 레이스를 신나게 즐기기 시작합니다. 레이스 도중 루카는 친구에게 말을 거는데 루카는 사실 계속 지구에 가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다른 애들은 위험하다며 말렸지만 루카는 계속 지구를 보고 있었다고 하죠. 친구는 루카가 친구를 갖고 싶었던 거라며 자기는 많은 척을 합니다. 그리고 친구는 친구란 슬플 때 같이 슬퍼지고 기쁠 때 같이 기뻐지는 사이라고 설명하죠. 하지만 우리가 아는 친구는 친구가 슬플 때 다른 애들은 늘 즐거워 보였습니다. 사실 친구도 친구가 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진 않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경고등이 켜지고 스페이스 카트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배터리가 다 된 거였죠. 친구는 급하게 배터리를 교체하기 시작하고 친구는 루카에게 엄마 아빠에 대한 기억이 있냐고 묻는데 루카는 이미 1000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죠. 그러면서 엄마 아빠도 자기를 잊어버렸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친구는 그렇지 않을 거라며 비록 진짜 부모 자식이 아니더라도 분명 계속 걱정하고 있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루카는 그 말에 조금 감동하고 배터리 교체를 도와줍니다. 그렇게 스페이스 카트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죠. 한편 퉁퉁이와 비실이는 레이스에서 1등으로 달리고 있었는데 퉁퉁이는 자기도 운전하고 싶다며 비실이와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벽에 부딪힐 뻔한 순간 아루가 벽 전체를 날려버리며 위기를 넘깁니다. 하지만 그 강력한 폭발은 결국 고도트 대장의 눈에 띄고 맙니다. 고도트 대장은 즉시 워프 준비를 명령하죠. 그 시각 아루는 강한 힘을 쓰면 안 되는데 써버렸다며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루카는 그걸 알면서 왜 썼냐고 묻지만 퉁퉁이는 아루 잘못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전부 퉁퉁이랑 비실이 잘못이죠. 루카는 강한 힘을 쓰는 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말하고 루나는 지금까지 잘 숨어왔다고 생각했지만 이젠 상황이 완전히 틀어졌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친구는 누가 쫓아오기라도 하냐고 묻는데 루카는 카고야별 사람들 때문이라고 말하죠. 1000년 전 카고야별의 군대는 에스펄의 힘을 이용해 강력한 파괴 무기를 만들었고 그 힘을 증명하기 위해 카고야별의 달을 폭파시켜 버렸다고 합니다. 그 결과 달의 파편이 날아와 카고야별에는 해일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했으며 하늘은 재와 먼지로 뒤덮여 밤처럼 어두운 세계가 되고 말았죠. 루카의 부모는 그 힘이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게 하려고 아이들을 우주선에 태워보내기로 결정했던 것이었습니다. 루카는 가지 않겠다며 떼를 썼지만 엄마에게 뺨을 맞고 억지로 우주선에 오르게 됩니다. 결국 우주선은 출발했고 루카의 부모는 그 자리에서 붙잡히고 말았죠. 그리고 지금도 루카와 친구들은 쫓기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1000년이나 지난 이야기였고 혹시 모르니 일단 돌아가자고 하는 순간 갑자기 고도트 대장이 친구와 친구들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부하는 바로 디아블로 폐하에게 보고하자고 말하지만 고도트 대장은 아직은 아니라며 에스펄부터 잡자고 명령합니다. 착륙하는 즉시 에스펄을 생포하라고 말하죠. 하필 그때 루카의 친구들이 루카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고 고도트 대장의 부하들은 내리자마자 루카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루카는 생각보다 훨씬 강했고 루나 역시 온 힘을 다해 공격을 막아냅니다. 그러자 적들은 에테르를 억제하는 장치를 가동하고 루카와 친구들은 하나둘씩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에테르를 쓸 수 없게 된 거였죠. 도라에몽과 친구들은 스페이스 카트를 타고 간신히 도망치지만 루카의 친구들은 이미 모두 잡힌 상태였습니다. 도망치던 아루와 루나마저 결국 붙잡히고 맙니다. 루카는 친구에게 어디로든 문으로 갈 수 있냐고 묻지만 그 앞에는 모조가 여유롭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디로든 문 앞에 도착하지만 루카는 친구들을 두고 갈 수 없다며 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고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내기 시작하는데 그때 루카의 눈앞에 달토끼 왕국이 보입니다. 친구는 친구들을 위해서 대나무 헬리콥터를 타고 구하러 가자고 말하지만 달과 지구의 거리는 무려 38만 킬로미터였죠. 그때 이슬이의 몸 안에서 모조가 나타납니다. 모조는 달에 가는 방법이 있다며 루카와 지구에 올 때 타고 온 우주선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친구와 루카가 처음 만난 장소에서 모조는 우주선을 꺼냅니다. 도라에몽은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개조를 한번 해본다고 말하죠. 그렇게 저녁 7시에 다시 모이기로 합니다. 그리고 죽을 수도 있다며 용기가 없는 사람은 오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렇게 친구는 마지막으로 엄마 아빠를 보고 루카와 친구들을 구하러 밖으로 나가고 이슬이, 퉁퉁이도 마음을 굳게 먹고 집을 나갑니다. 그러나 비실이는 아직 용기가 없었고 도라에몽은 비실이를 기다리다 결국 시간이 다 됐다며 이제 출발하자고 하는데 그 순간 비실이가 등장합니다. 결국 모두 다같이 루카와 친구들을 구하러 도라에몽 우주선을 타고 출발합니다. 도라에몽은 대기권 밖으로 나가면 속도가 엄청 빠를 거라면서 적응등을 친구들에게 쏘고 안에는 4차원 공간이라며 들어가서 좀 쉬고 있자고 말합니다. 이슬이는 지구를 보며 목욕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주선은 달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것은 하필 노빗이었습니다. 노빗은 할 말이 있다면서 친구와 친구들을 달토끼 왕국에 데리고 가는데 그곳에는 루나가 있었습니다. 루카가 자기 배지를 루나에게 주고 루나를 살려주었던 것이었죠. 도라에몽은 카고야별 사람들은 배지가 없어서 이 달토끼 왕국이 안 보일 거라며 의사선생님 가방을 꺼내고 이슬이에게 여기 남아서 루나를 치료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감 벌레와 예비 4차원 주머니를 꺼내 만약 카고야별에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예감 벌레가 울 거라고 말합니다. 예비 주머니는 긴급 대피용이었죠. 그렇게 이슬이를 놔두고 카고야별
카고야별로 향하기 시작하지만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카고야별까지는 40광년 정도 돼서 빛의 속도로 가도 40년이 걸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모조는 워프를 사용하면 눈 깜짝할 사이에 갈 수 있다며 조종관을 잡고 양쪽을 동시에 밀어보라고 말하죠. 그 시각 고도트 대장은 디아블로 폐하에게 에스퍼를 잡아서 데리고 왔다며 이제 에테르의 힘으로 카고야별이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말하는데 디아블로 폐하는 그럴 생각이 없다며 에스펄보다 더 좋은 곳을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찬란한 빛과 아름다운 모습이 꼭 예전 카고야별을 보는 것 같다면서 에스펄의 힘만 있으면 파괴무기를 다시 살릴 수 있다며 그 빛나는 별을 손에 넣을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 별은 즉 지구를 말하는 거였습니다. 고도트 대장은 에스퍼를 잡은 건 카고야별을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었던 거냐고 물어보는데 디아블로 폐하는 카고야별은 다시 살아날 수 없다며 지구를 침략해야 한다 말하고 무기를 다시 살려야 한다며 에스펄들을 감옥에 넣으라고 명령합니다. 고도트 대장은 이 상황이 납득이 가지 않았고 심지어 대장도 타라바에게 뺏긴 걸 알아차린 고도트 대장은 루카에게 도망치라면서 타라바를 공격하고 루카의 수갑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파괴무기를 만드는데 너희들을 이용할 수 없다며 어서 가라고 말하죠. 그 소리를 듣고 황제의 병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디아블로 폐하는 제정신이 아니라며 고다드 대장을 공격합니다. 그 시각 도라에몽과 친구들은 통역곤약을 먹기 시작하고 곧이어 워프가 끝나 드디어 카고야별에 도착합니다. 카고야별은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에너지도 먹을 것도 많이 부족한 상태였죠. 퉁퉁이는 자기가 가서 물어보고 온다며 당당하게 에스펄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데 카고야별 사람들은 그런 게 있을 리가 없다면서 전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디아블로 폐하는 다르다며 디아블로 폐하는 1000년 전부터 이 별을 이끌고 계신다고 말하는데 그때 아기를 든 여자가 이 별이 이 모양 요 꼴이 된 것도 그 황제가 전쟁을 계속 일으킨 덕분이라며 갑자기 디아블로 폐하를 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은 경악하기 시작하는데 알고 보니 디아블로 폐하를 욕하면 잡혀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자는 적어도 고도트 대장이 이 별을 이끌어주면 좋겠다 말하고 할아버지도 그 분이야말로 정말 위대한 분이라고 덧붙입니다. 그리고 황제 폐하는 저 위에 있다고 말해주죠. 그 시각 고도트 대장은 감옥에서 정신을 차립니다. 고도트 대장은 미안하다며 반성하기 시작하고 루카는 우리도 좋아서 이렇게 태어난 게 아니라며 엄마랑 아빠도 자기를 만든 걸 후회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때 고도트 대장은 그건 아니라며 우리 조상들은 너희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헬멧을 벗는데 너무 잘생겼습니다. 고도트 대장은 조선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물건이라며 화면을 보여주는데 그 화면엔 에스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도트 대장은 자긴 고다르 박사의 자손이라며 너희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다고 말합니다. 알고 보니 고도트 대장은 바로 고다르 박사 부부의 자손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고도트 대장은 그 구슬을 루카에게 선물해줍니다. 그 시각 도라에몽과 친구들은 에스펄이 있는 곳으로 가고 있었는데 진구가 도라에몽에게 혹시 초능력을 쓸 수 있는 도구가 있냐고 물어보자 도라에몽은 곧바로 초능력 모자라는 도구를 꺼내줍니다. 이 모자를 쓰면 3가지 초능력을 쓸 수 있는데 바로 투시, 염력, 순간이동이었죠. 그러나 연습을 안 하면 제대로 쓸 수 없는 도구였습니다. 그렇게 진구는 도구를 사용하는데 하필 진구가 도구를 사용하는 동안 디아블로 부하들이 올라오고 있었고 진구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진구는 입구를 찾아냈지만 부하들에게 들키고 말았고 염력을 쓰지만 실패합니다. 마지막 필살기로 순간이동을 사용해 이동하는데 성공하 옷을 다 벗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운이 좋게 부하들을 쓰러뜨리는데 성공. 그렇게 에스펄이 있는 곳으로 열심히 가기 시작하지만 그 모습을 디아블로 폐하에게 들키고 말았고 디아블로의 부하들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도라에몽과 진구가 도라에몽의 도구 지평선 테이프를 이용해 부하들을 물리치기 시작하고 마침내 루카와 아루를 구해내죠. 하지만 눈앞에 고도트 대장이 있자 깜짝 놀라는데 루카는 고도트는 디아블로에게 속고 있었던 것 뿐이라며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때 고도트 대장은 과거의 예언을 회상하는데 아루는 몸이 파래지더니 갑자기 천이란 시간이 흐르면 벚과 같이 돌아올지니 천의 토끼가 내려오면 대지는 빛을 되찾을지니 라며 예언을 말했었다고 합니다. 고도트 대장은 이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에스퍼를 찾아다녔던 것이었죠. 퉁퉁이는 천의 토끼가 뭔지 궁금해하는데 진구는 에스퍼를 말하는 걸 거라고 말하지만 에스펄은 11명 뿐이었죠. 그때 디아블로 폐하의 목소리가 들리고 에스퍼를 빼가려고 하다니 건방지다고 말하는데 고도트 대장은 저 장치는 실체가 아니라며 장치를 파괴시키고 디아블로가 살아있는 한 이 별의 미래는 없다며 디아블로를 없애러 간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루카는 이 별은 엄마랑 아빠가 사랑했던 별이라며 자기도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는 건 진구와 친구들도 무조건 간다는 뜻이었죠. 도라에몽은 아루에게 다른 에스퍼를 꺼내달라며 통과하는 후프를 주고 도라에몽과 친구들은 디아블로 폐하가 있는 곳까지 부하들을 물리치며 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뒷일은 비시리와 퉁퉁이에게 맡기고 드디어 디아블로 폐하가 있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렇게 디아블로의 진짜 모습이 나타납니다. 디아블로는 사람이 아닌 인공 두뇌를 가진 기계였습니다. 그리고 이 별을 망친 파괴무기였습니다. 1000년 전 이 별의 달을 파괴한 것도 바로 디아블로가 한 짓이었습니다. 그렇게 디아블로는 용서 못한다며 진구와 친구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각 이슬이는 루나를 치료
싫어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슬이는 배지를 떼어보는데 배지를 떼면 달토끼 왕국도 무빗들도 전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순간 이슬이의 눈앞에 노빗이 보였습니다. 노빗은 자기가 만든 배지를 보여주고 그 배지를 빼자 노빗은 사라집니다. 그때 벌레가 울기 시작했고 이슬이는 노빗이 만든 배지를 보고 좋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 시각 디아블로는 영광으로 생각하라며 너희들의 몸을 녹여서 자기의 몸 일부로 만든다고 합니다. 고더트 대장은 에스펄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냐고 묻는데 에스펄들은 이미 다 잡힌 상태였습니다. 천년 만에 에테르를 먹어보는 디아블로는 한껏 신이 났고 에스펄의 에테르를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설상가상으로 도라에몽의 4차원 주머니까지 이미 빼앗긴 상태였죠. 디아블로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없냐고 물어보는데 고더트 대장은 카고야 별들의 사람들이 언젠가는 너를 심판할 거라 말하고 퉁퉁이는 널 마구마구 밟아줬어야 되는데 아쉽다며 죽기 직전까지 멋있었습니다. 진구는 아직 사자가면 마지막 회를 못 봤다며 울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기계가 작동하기 시작하고 진구와 친구들은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간 그 순간 아루가 천이란 시간이 흐르면 법과 같이 돌아올지니 천의 토끼가 내려오면 대지는 빛을 되찾을지니라며 예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차원 주머니에서 1000마리의 토끼가 과연 진구와 친구들은 이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도라에몽 극장판 시리즈의 39번째 작품 진구의 달 탐사기였습니다.